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6강으로 헷갈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좀 자주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구별을 하고 수 있는 것들, 비슷비슷한 말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이제 계정 과목의 계속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계정 과목은 한번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그 계정 과목을 사실은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는 여비교통비가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근데 2차 년도엔 여비교통비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여비교통비 계정 과목을 없애갖고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비교통비라는 그 계정 과목을 계속해서 생성을 해놔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여비교통비가 1차 년도에는 국내 출장비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대다수였었는데 2차 년도부터는 해외 시정을 개척을 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좀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 출장비가 돈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차 년도에는 여비교통비가 한 1,000만 원이었었는데 2차 년도에는 해외 출장을 가다 보니까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1,000만 원 해놓고 5천만 원, 6천만 원을 해놓다 보면 작년에는 한 1,000만 원밖에 안 갔었는데 왜 금년에는 5, 6천만 원이 갔지? 이렇게 해서 제 3자가 볼 때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은 별도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게끔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교통비를 별도로 이제 바꾸는 거죠. 국내 여비교통비, 해외 여비교통비 이렇게 구별해서 그 중요한 거에 의해서 구별해서 새로 그 계정 과목을 추가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그 계정 과목의 계속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계정 과목에 보면 뭐 현금 및 등가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은 아실 거고 등가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가물. 이 등가물이라는 거는 현금과 같은 등가, 같은 가치를 갖고 갈 수 있는 물건, 등가물입니다. 예를 들면 예금 있는 거 바로 찾아 쓸 수 있죠. 적금도 바로 해약해서 쓸 수 있죠. 시드는 우리가 이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합니다. 이것도 바로 현금처럼 저희가 매각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등가물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권과 가수금, 요거 좀 불명확한 것들을 표시할 때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제 돈을 줬습니다. 가지급. 근데 어떻게 줬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용이 없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이사님이 뭐가 이제 필요를 해서 돈을 좀 갖고 가셨어. 또는 뭐 부서의 임원분께서 뭐가 필요해서 돈을 갖고 가셨어. 그런 경우에 뭔가 어디에 쓴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현금으로다가 이걸 계정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때 쓰는 계정 과목들 가지급이라고 합니다. 가수금은 또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가 돈이 수금을 했는데 어떻게 한 건지 잘 모르는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업체로부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외상대금 입금한 것도 아니고 뭐 몰라. 이런 경우에 일단 가수금 계정으로다가 돈을 잡아놓는 겁니다. 여기 선급금, 또 선수금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계약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건 불명확한 것들은 가짜를 붙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각각의 계정 과목으로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계약서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을 주는 경우, 또 1차 중도금을 주는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선급금, 또 선수금 뭐 이런 것들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장기와 단기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쓸 때 그 장기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을 얘기할 때
장기와 단기라는 말을 씁니다. 장기는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들. 단기는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들. 회계연도를 매년 12월 말로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와서 갚아야 할 차입금들, 그런 건 단기 차입금들. 1년이 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장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차입금을 빌려왔는데 그게 1년이 지났어. 내년에 그러면 1년 이전에 이제 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장기 차입금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단기 차입금으로 계정 과목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예수금과 대급금, 이거는 부가세 때 우리가 많이 쓰죠.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입할 때 물건을 우리가 사게 되면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오는 부가세, 또 우리가 매출을 할 때 발생하는 부가세 나가는 것들 우리가 이제 대신 내주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런 것들에서 대급금이라고 그러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서로 반대되는 말이고요. 받으러옴과 지급어음 또 반대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발행해서 업체에다가 물건값 대신에 현금으로 주는 경우, 현금으로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거는 지급어음이라 하고,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팔았는데 안 들어오는 것들은 받으러음이라고 이제 합니다. 우리가 팔고서 받는 어음, 받으러음. 우리가 물건을 받고서 주는 지급어음. 또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다 돈을 주지 않은 거죠, 미지급. 근데 여기 금과 비용을 별도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 이런 거는 이제 뭐냐? 기간하고 연동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예를 들어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런 것들은 미지급금이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저 업체에다가 뭔가 돈을 줘야 하는데 지급을 할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기간이 뭐 1년, 2년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 주고 잔금 주고 중도금 주고 나중에 잔금 주고 이렇게 기간이 탁탁탁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미지급금이라 하고, 그렇지 않고서 들어가는 비용들, 용역에 대한 대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용이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간과 연동된 것들을 미지급금, 그리고 비용,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 자동차 보험, 우리가 보험료를 냈는데 1년치를 보통 내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료. 근데 1년이 도래하지 않았어요. 1년이. 예를 들어서 금년 6월부터 내년 6월까지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되면 내년도 거 부분 6개월이 아직 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선급 비용으로 분류를 합니다. 먼저 돈을 준 비용이다.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수 수익입니다. 선수 수익은 먼저 받은 거겠죠. 뭘 받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건설 가계정, 현재 건설 중인 자산들, 뭐 건물을 짓고 있고 거기에 건물에 관계된 부속 설비도 짓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자금들을 가계정으로 하나 만들어서 건설에 필요한 계정을 전부 모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부 이제 그 건설이 다 완공이 돼서 끝나게 되면 이제 분류가 되겠죠. 그때 이제 그 건설 가계정에 있는 그 금액을 전부 다 쪼개갖고 이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건물에 대한 이제 부속 설비, 건물의 주 본체와 분류돼서 보조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일러 설비 같은 것들, 또는 소화 설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또 재평가 적립금이라는 것도 또 이제 씁니다. 토지를
토지가 이제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지가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산 토지가 있어요. 근데 장부가에 계속해서 1년에 산 토지 금액이 1억이 계속 있습니다. 10년이 됐어. 그래도 1억일까요? 1억이 아니겠죠. 그때는 한 5억 정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 회사의 자산을 좀 재평가해서 올려야겠다. 그럴 경우에 할 때 쓰는 개정 과목들이 재평가 적립금이라고 합니다. 예. 대손 충당금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이제 받을 어음인데 받을 어음을 받은 경우에도 부도가 날 경우도 있고, 또는 외상 매출을 했는데 어음을 못 받고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외상으로 준 거 있으니까 못 받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내가 돈을 다 100% 수금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뭔가 뛸 거를 생각해서 적립을 해놓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원을 팔았는데 한 10원은 못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차감을 해서 90원만 남겨놓는 거죠. 그때 10원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이자와 미지급 이자입니다. 그 예금에 대한 것, 차입금에 대한 것들. 예금에 대한 거 아직 이자가 발생이 됐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 있잖아요. 1년이 돼서 이자 정산을 해야 하는데 회기년도가 12월 말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 받아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그 예금을 해놓은 부분에 그런 경우에 확정돼서 받을 것들이 아직 해약을 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가정을 해서 작성해 놓는 것들이 이 미수이자입니다. 차입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개발비와 경상연구개발비, 요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개발비는 신제품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경상연구개발비는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는 것들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한다는 말이 있고요. 법인세, 그리고 개인소득세, 신고 등 납부 불성실 과세,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가세 신고를 1년에 4번을 합니다. 1, 4분기, 2, 4분기, 뭐 3, 4분기, 4, 4분기에서 1기 예정, 뭐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매월 부가세 신고를 매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제대로 못 지켰어. 신고하는 날짜를. 법인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신고하는 날짜가 있는데 신고를 못 지켰어. 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소득세 종합신고를 해야 되는데 날짜를 못 지킨 경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왜 제 날짜에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가산금이나 이런 그 기타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추가로 돈을 내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보통 신고 납부 불성실 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0.025%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한 10일을 연체를 해서 내는 경우 일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절세와 탈세라는 것도 이제 제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절세와 탈세라는 말도 한번 써놨고,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불법과 그 편법, 제가 이제 편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융통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로다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이 다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매출이 많고 이익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그 이익 금액의 뭐 거의 40% 50%를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서 법인 세율만 적용돼서 날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대충 이제 한번 개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통상 이런 그 재무제표를 들여다가 보면
이런 표현들을 좀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장기와 단기는 뭐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가지급과 가지급금 뭐 선급금 뭐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등가물은 뭔지 뭐 받으러옴 지급어음 뭐 이런 거는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선급 비용과 선수 수익 뭐 잘 안 쓰는 것들도 좀 있거든요. 또 미수 이자, 미지급 이자 뭐 이런 것들 또 연구개발비와 경성연구개발비 같은 것들은 좀 그래도 확실하게 개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